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8월 24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1.10% 상승, 코스닥은 2.48% 나란히 반등에 다행히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부터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이 시장을 감쌌고요. 거기다가 주가의 위치 자체도 사실은 3월 폭락장 이후에 급반등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고가권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기 전 구간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좀 피로를 느끼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코로나 이제 3차 대유행에 대한 변수가 좀 악재가 또 발생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저희 리딩반에서 회원님들과 시황 얘기를 좀 나누면 요때까지도 저는 시장은 조정으로 봐야지 어떤 폭락의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멘트도 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날까지는 좀 견딜만 했죠. 그냥 건강한 조정,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본 건데, 확진자 수가 생각보다 좀 급격하게 늘어났고 상황이 좀 심각하게 흘러갔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출렁임이 있었고, 이날은 조금 힘들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 이제 저도 리딩방에서 종목들을 어떤 손절보다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쪽으로 좀 전략을 짰던 것도, 코스닥 같은 경우 이 61선을 깨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봤고요. 물론 주말 동안에 이때가 이제 목요일이었고요. 61선에서 일단 어느 정도 지지는 일어날 걸로 예상을 했고요. 금요일날 61선 찍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려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좀 판단이 좀 되어졌었어요. 이거를 분봉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져서, 저희도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이 정도 구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점을 잡았다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봤지만, 시장을 그래도 주말 동안에 또 코로나 변수가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또 조금은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말 동안에 이제 지켜봤는데 확진자 수가 좀 늘었죠. 거의 이제 어제까지 해서 한 400명 가까이, 거의 393명이었나요? 거기까지 이제 확진자가 좀 급증을 하면서 오늘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살짝 불안한 면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또 10시에 200명대로 조금 줄어들면서 다행히 시장은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여기서 저점 잡았다고 보고 추가 매수를 좀 하고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요 정도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내일 바로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죠.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또 조정 거쳤다가 이렇게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로 또 하루 이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저번 주 화요일 날 만들어냈던 이 장대 음봉, 시가이자 고가 라인인 830한 5포인트, 러프하게 보면은 830포인트이자 830에서 한 835까지 요 정도 구간을 까지는 반등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또 이제 21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구간을 21선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나서 또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전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가 가능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들어놨던 장대 음봉은 거의 이제 이겨내는 흐름, 양봉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저번 주 화요일 날 만들어냈던 이 장대 음봉을 이겨내는 그 다음 흐름이 나와주면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어찌됐건 확진자의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좀 시장 흐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생각보다 빨리 좀 진정이 되지 않고, 혹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번 주까지만 좀 지켜보고 3단계 격상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좀 일단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시장의 흐름이 뭐 급락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사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잘 좀 방역이 잘 되어서 확진자가 좀 급감을 하고 진정세를 찾아간다면 저는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한번 또 트라이하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저는 뭐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상방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방도 그렇고 좀 위아래로 많이 닫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장세로 진행이 될 확률이 저는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닫혀 있는 상방을 뚫어줄 열쇠도 이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하방을 뚫어주는 악재도 역시나 뭐 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하방을 뚫어버릴 악재라면 당연히 코로나의 진행 상황일 것 같고요. 상방을 또 열어낼 수 있는 호재라면 뭐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가 좀 들려온다거나, 아니면은 미국 뭐 또 연준 쪽에서 뭔가 좀 좋은 스탠스나 입장이 좀 발표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 또 뭔가 좀 호재 하나는 필요하지 않나 시장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 상방을 좀 뚫는 다시 한 번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하나 복귀하고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쯤에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바이오 CMO 업체들이 앞으로 좀 좋을 수 있다. CMO는 이제 뭐 반도체로 설명을 드리면 파운드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뭐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하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자체의 어떤 리스크도 좀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CMO 대장주로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되고, 삼바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관련 종목으로 제가 바이넥스랑 ST팜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유심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얘네가 주가가 한 요 정도 수준이었을 때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것 같고, 저도 이 두 종목을 관종해 놓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조정이 나오면 좀 사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제 너무 좀 무겁기 때문에 삼바보다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해주면 단기적으로는 더 탄력이 있어서 좀 더 덜 답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T팜보다는 사실 바이넥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었고, 바이넥스를 저희가 요때 잠시만요, 19일 21일 요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19일이면 이때겠죠. 요때 조금 사고 시장 때문에 좀 밀려서 이때 조금 샀는데, 보시면은 10월 18일부터 사실 거의 이제 저점을 다져가는 구간 안에 있었죠. 시장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추세를 깨지 않는 노력들이 좀 보여졌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18일부터 시장을 보면 이날 18일도 뭐 4%가 넘는 4%는 아니었네요. 한 3% 가까이 되는 조정이 있었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4% 가까이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잘 좀 지켜주는 모양새가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제넥신이 주가가 좀 좋죠. 근데 제넥신의 시료를 또 이제 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주가가 좀 오르는데 반영이 될 수 있는 재료라고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 정도 말씀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이 막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덜 영향을 받고 잘 버티고 있던 종목들이 시장이 회복되면 이렇게 용수철 튀듯이 딱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장이 급락에 따라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리바운딩도 많이 나오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안전한 매매는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던 종목들, 잘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을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한 매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고, 뭐 크게 걱정을 하고 들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얘는 뭐 때 되면 반등 준다라고 보고 있었고, 오늘 반등이 좀 잘 나와서 요렇게 세 번에 나눠서 저희도 이제 비중을 평소에 비하면은 조금 실은 편이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오늘 종가까지 해서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뭐 시간에서도 좀 좋네요. 물량을 조금은 들고 그냥 가볼까 하다가 제가 다른 종목들 혹은 또 보유 종목들 조금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자금이 필요해서 현금화에 대한 좀 전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은 뭐 사실은 뭐 오늘 장뿐만 아니라 최근 장은 코로나주와 vs 비코로나주 딱 이렇게 그냥 양분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주말 동안에 확진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10시 확진자 발표를 앞두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전에는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10시에 확진자가 조금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자 코로나 관련주들은 비교적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제 비코로나 관련주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뭐 5G 쪽도 오늘 뭐 괜찮았고요. 좀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특정 섹터가 유독 강한 모습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그냥 반등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주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보다는 좀 각 테마별로 그냥 각계 전투, 뭐 종목별 움직임을 좀 보였던 하루로 좀 보여지고요. 그 가운데서 뭐 치료제 관련주들 쪽도 좀 강했던 것 같고, 뭐 진단키트 쪽도 시젠이 좀 좋은 반등을 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돌아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어제 저녁엔가 좀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오늘 희비가 좀 갈릴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국산 항체 기반 진단키트가 이제 미국 FDA에서 뭐 배포 리스트에서 좀 삭제가 되면서 관련으로 뭐 수젠텍이랑 뭐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는 PCL 요렇게 뭐 두 종목 정도가 오늘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렇다 보니까 역시 시즌인가라는 좀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좋은 반등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뭐 시제는 뭐 방송에서 저번 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을 좀 가져갈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렇게 놓고 보면 27만 5천 원이 상당히 좀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지 자리는 좀 넓게 보면 20만 원 구간 정도 요렇게가 좀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흐름 만들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박스권 안에서 중심선을 두고 하단 구간에서 매수, 상단 구간에서 매도, 뭐 요런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주도 뭐 이제 저번주 목요일 방송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마스크, 뭐 뭐 마스크랑 온라인 교육주, 뭐 음압병실 이쪽 관련주들은 얘네가 반짝하고 죽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YBM넷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치고 나왔고, 대장이 순환매가 돌지 않고 그냥 YBM넷만 급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죽어버리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 교육주도 YBM넷이 대장했다가 그 다음에 메가MD가 또 YBM넷이 쉬는 동안에 또 대장 역할을 했다가 오늘은 또 3등주였던 아이스크림 에듀가 치고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 소테마 안에서 또 대장주들이 순환매를 돈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간적으로나 어떤 테마의 그 지속성이나 크기로 보나 뭐 이렇게 단발성으로 죽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웰크론, 뭐 KM제약 이렇게 좀 뭐 순환매가 돌고 있고, 보시면은 웰크론이 사실 독보적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KM제약이 10% 가까이 상승도 했고 거래도 웰크론보다 더 많이 실리는 모습이죠. 레몬도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하고 혈장 관련주이기도 한데, 지금 뭐 오늘 혈장 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정확히 얘가 어떤 테마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지 아주 명확히 좀 알기가 힘들어서 조금 찝찝한 부분은 있는데, 레몬도 뭐 차트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좀 뭐 매력적인 자리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한 5개월 가량을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5개월 만에 요렇게 세 번이나 맞고 떨어졌던 이 19,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금 안착해가는 과정 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한 번 더 충분히 흐름을 만들면서 여기 전고점까지 트라이아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레몬도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국제약품도 시세를 냈다가 고점 구간에서 지금 뭐 이음봉이 크게 떨어졌죠. 장대음봉으로. 그래서 오늘 돛지 하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저점을 잡고 또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뭐 손세전자 쪽도 이제 다른 테마들에 비하면 조금 약하죠. 그렇게 핫하진 않지만 흐름이 아직은 뭐 깨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압병실 쪽에서는 지금 음압 특수 구급차 수출 재료로 저번주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던 오텍이란 종목이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이게 뭐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다 보면 차트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림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다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차트를 넓게 보면 금요일에 이 거래량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뭐 그냥 조금 터진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 거의 역사적 거래량입니다. 이 종목에 2003년부터 해서 뭐 거의 이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종목이 뭐 주가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는 모양새다 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뭐 이제 위에 선도 좀 그어놨지만 이 역사적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수년간 박스권으로 이렇게 지속되어 오던 이 정도 구간에 이제 3월 폭락장 때문에 만들어낸 약간의 이제 뭐 어떤 변칙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원래 가져가던 박스권의 흐름은 이 정도로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 박스권을 뚫으려는 어떤 그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 거기에 역사적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이다. 주봉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당장 공략을 해야 된다, 무조건 오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런 정도로 제가 한번 좀 코멘트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얘가 무조건 바로 뭐 며칠 안에 급등이 나오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종목을 이제 컨트롤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뭐 이렇게 매물 소화해놓고 또 한두 달 행보시키다가 그 다음 보내려고 그러는 건지, 뭐 바로 보내려고 그러는 건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목 보다 보면 이거는 매집이다 라고 느껴지는 어떤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 매집이 도대체 언제 상승 흐름과 혹은 슈팅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매집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매집인데 라고 해서 특히나 단기 수익 매매하는 입장에서 한없이 보유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어떤 종목들은 정말 길면은 뭐 수개월, 몇 년씩도 매집의 과정을 거치고, 또 매집했다가 또 막 20, 30%씩 빼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흐름이 뭔가 좀 단기적으로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그 각자 나름대로의 맥점을 찾아서 그냥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가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료가 될 거고 시장에서 핫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 백신 관련 종목들일 건데, 저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직접적인 관련과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덱사메토손이라든지 뭐 나파모스타트랄지 클로로킨이랄지 혈장이랄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마로 엮이면서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면, 이제는 점점 앞으로 옥석 가리기가 되어지면서 아주 무분별하게 그냥 관련 지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의 어떤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 뭐 한참 우리 6월달 뭐 제약바이오 장세가 펼쳐질 때처럼 그런 모습은 이제는 앞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코로나 테마주를 접근해야 되냐면, 정말 실질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해주시는 게 리스크 없는 안전한 좀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앞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제가 뭐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셀트리온 있고요. 잘 버티고 있죠. 얘도 이러다가 수렴 거치고 한번 뽑아줄 수 있습니다. 녹십자는 뭐 너무 유명하죠. 혈장 치료제로서 오늘 뭐 뉴스도 있었고요. 녹십자, 뭐 일신바이오, 시노펙스, 요렇게가 이제 대장주로서 순환매를 돌고는 있는데, 사실 아주 직접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인 거는 녹십자이기 때문에 좀 녹십자를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대웅제약 여기도 지금 뭐 임상을 좀 진행을 중이고요. 신풍제약은 뭐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좀 부강약품 있고요. 그다음에 종군당, 그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진행 중이고, 오늘 핫했던 뭐 제넥신도 있고요. 지금 또 가장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죠. 네, 뭐 제넥시는 코로나 이슈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뭐 시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진혼생명과학이 상당히 좀 핫한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이제 좀 재밌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송에서도 참,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게
어딘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참 보기가 힘든 어떤 그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뭐 찾아서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참 이제 했던 말을 참 반복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한가 나오고 금요일도 거의 25% 급등을 했고,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데, 이런 상한가 가는 고가권에서 제가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이 정도 고가권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그냥 잘 아는 종목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고가권에서도 자신 있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뉴스도 뉴스지만 지금 이 캔들 한번 봐보시겠어요? 상한가 윗꼬리 아랫꼬리에 아주 긴 변동성 큰 뭐 캔들, 그리고 다시 상한가. 이때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움직임의 모양새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때처럼 뭐 내일 모레 더 급등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 종목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매매할 때 이 종목의 과거 이력을 잘 살피는 편이고요. 근데 이때랑 사실은 좀,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은 급등을 한번 하면 사실은 끼가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일단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떤 급등을 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캔들의 패턴까지 거의 좀 유사하다는 점을 저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오늘 인지를 하고 좀 고가권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실 때 종목도 중요하고 뉴스도 중요하고 좀 꼼꼼하게 과거 차트들도 좀 살펴보시고, 좀 뭔가 이 종목은 과거에 보니까 맨날 이렇게 패대기도 잘 치고 좀 양아치스러운 면이 많았네, 그러면은 좀 매매할 때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좀 조심히 매매를 좀 하신다거나, 좀 이런 어떤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면, 뭐 우리가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 손실도 조금씩 나는 게 반복이 되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뭐 좀 종목이나 차트를 보는 디테일한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SK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진행을 중인 건데, 이제 관련주로 케미칼이랑 디스커버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도 조만간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이제 이 정도가 치료제 백신 관련주로서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핫하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가올 뭐 이슈 중에 이치환불은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방송에선가 수요일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얘네는 뭐 이치환불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21일날 양쯔찌가 방한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날짜를 완전히 뭐 잡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22일 전후로, 주말 전후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조금 그렇게 뭐 확실한 뭔가 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급락이 좀 나와버렸고요. 이젠 또 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 그때 가서 진짜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날짜에 대한 실질적인 조율이 이뤄지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또 뭐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좀 주목해야 할 이슈 중에 저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재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당연히 카카오 있고, 뭐
카카오는 게임즈 상장 재료 아니더라도 지금 언택 대장주로 너무 잘 가고 있죠. 그다음에 넷마블 있고요. 액토즈 소프트, 넵튠, 엘비세미콘 이 정도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상장 관련주로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방송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